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일단 깐부 회동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게 현대차 이 어떤 급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종의 그 깐부 회동의 의미는 현대차를 AI 플랫폼 기업, 피지컬 AI 파트너 그렇죠. 기업으로 인식하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면 그렇죠. 네네. 이번에 이제 CS 2016 2016에서 아틀란스를 오픈한 게 이 트리거 역할뿐만 아니라 확신이 든 게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설마 했던 게 진짜 되겠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테슬라를 어느 누구도 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가 테슬라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이거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은 이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AI 관련하고 네. 로봇 관련 거밖에 사실 없잖아요. 없어요. 네. 반도체도 AI고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나머지 다 로봇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그 트리거를 사실 땡긴 거고 아틀라스로 땡긴 거고 또 하나 축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좀 외국인들이 사실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참, 전체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랠리를 달렸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오히려. 기관장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요즘은. 예. 빠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죠.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수급이 몰린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뭐 프로그램 매도 이런 네. 것도 있으면서 이게 결국에는 또 이쪽으로 또 현대차 쪽 로봇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수급과 그 기대감 이 두 개가 몰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날에도 현대차는 3%를 아침부터 달리고 있는 거죠. 장 초반에 2%가 넘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어제도 사실 조금 조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쉬나 보다 했는데 뭐 지금 4%까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 아까 CS 2026 얘기하시면서 아틀라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뭐 우리나라 언론의 내용들만 자꾸 봐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도 경도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CS 2026의 주인공은 아틀라스였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이제 대표님도 공학자 출신이시니까 공학도시니까 이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을 이번에 보시면서 어떻게 좀 판단이 드시던가요? 저는 CES에서 이번에 CES 2026에서 재밌게 본 사실은 그림 두 가지는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네. 거꾸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어요. 벤츠를. 참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회사는 로봇을 공개하고 우리가 그 엔비디아 같은 로봇을 할 것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자동차를 공개를 합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 알파마용가 그거 그렇죠. 해서 벤츠에다 적용한 네, 그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꺼낸 이유가 현대차는 사실 엔비디아를 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틀라스도. 그럼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이제 계속 테슬라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테슬라의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옵티머스. 테슬라도 자동차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테슬라는 애플입니다. 아이폰으로 보셔야 돼요. OS도 자기들 것만 쓰고 그렇죠. 굉장히 약간 폐쇄적으로 폐쇄적이죠. 쓰고 네, 폐쇄적이고 로봇을 개발하더라도 우리 걸 쓰려면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서 우리 걸 쓸 수 있으라고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네, 소프트웨어도 소위 말해서 그렇고. 네. 애플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제2 말씀을 애플이라고 보시면 하시니까.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뭐 기능적인 면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소위 말해서 로봇업계의 TSMC를 자청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는 우리가 엔비디아의 GPU가 이렇게 많이 쓰고 GPU를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진 게 뭐냐면 쿠다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CPU를 우리는 개발했는데 네. 이거 쓰려면 너희들 이거 OS 개발하는데 만만치 돈이 들걸? 이거 OS 우리가 깔아줄게. 그렇죠. 이게 쿠다거든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지금 자율주행차와 로봇도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도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벤츠하고 다른 완성차업체를 끼어들여서 자율주행체를 하려면 수천만 시간의 주행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거죠. 필요합니다. 테슬라나 중국 웨이모는 직접 했고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이거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 해줄 테니 예. 들어와서 마음대로 써. 예. 대신 우리 OS만 써. 요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안드로이드 오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게 자율주행차도 그렇게 갔는데 예. 현대차가 그 생태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현대차가 송창현 사장을 그 ABP에서 내보내고 네. 요번에 그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대표. 네. 사장을 그 앉혔단 말이에요. 예. 그 전략이 깔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의선에서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야 우리도 저런 글로벌 빅테크처럼 IT 기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출신인 송창현 사장이라든지 많이 데리고 와서 해봤는데 결국에는 쉽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그러면 그 다음 길은 뭐냐? 결국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가자. 거기 이제 들어가야죠. 네, 예. 그 생태계로 들어가서 네. 시장을 넓히는 게 좋겠다고 자율주행차로 김이 간 것 같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틀라스는요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비어 있습니다. 구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로 네. 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만드는 기업이야. 그래요. 로봇을 네. 잘 만드는 기업이니까 예.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너희가 쓰고 싶은 소프트웨어 다 심어서 알아서 써. 그렇죠. 완전 오픈 시켜놨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파격적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아니 그 정도 인양되면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독점할 텐데 왜 그렇게? 사실은 그걸 바랬겠죠. 처음엔. 처음 바랬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점에서 현명한데요. 일단은 상용화의 길을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초반에. 결국은.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구조도 좀 바꿨다면서요.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저기에 주적된 구글과 엔비디아의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전 인류사의 산업의 생산성이 바뀌는 이 세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폐쇄적이지 않고 오픈 이노베이션 관계가 저는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 전선이 없어요. 가장 큰 게. 아하. 저는 저게 가장 큰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몰랐네요. 저게 유압식 모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로봇을 보면 다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도. 네, 전선이 다 있습니다. 어. 그 유압식 모델을 만들었어요. 저 유압식 모델을 만들면 아주 장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 보기에도 인간 친화적으로 글쎄. 보이지만 네. 지금 지금 이번에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한 게 360도 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게. 전선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네. 전선이 있는 그 유압식으로 하면요. 180도가 맥스입니다. 그렇죠. 돌 수 있는 게. 네. 그렇게 되면 공간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유압식을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일단 소음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저거 직접 안 보시면 모르겠는데 직접 소리를 들어보면 소음이 거의 굉장히 없습니다. 조용하다 네. 해요. 네. 소음이 없고 유압식을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졌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전동식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힘이 세집니다. 50km 든다며요? 네. 보통 이제 중국의 로봇은 20kg가 거의 맥스인데 여기 20kg에서 50kg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사실 좀 무게를 무게 있는 드러내야 거죠. 되는데 네. 아틀라스가 2배가 넘게 더 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강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중국에 맞는 로봇이나 뭐 샤오미나 이런 것이 로봇을 보면 정해진대로 다 코딩을 했어요. 이런 동작을 해라고 다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구글하고 협력을 하면서 네. AI가 사물을 인식해서 AI가 판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AI가 로봇이.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게 가장 강점이고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왜 열강을 했느냐? 산업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현대차가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기들이 쓰려고. 그렇죠. 그게 가장 열광을 한 겁니다. 그거 왜 열광을 해요?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어디다 팔지가 다 정해져 있는 정해진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 상용화가 이미 됐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어제 조간신문 몇 가지를 보면 지금 현대차의 현장의 평균 인건비가 한 연봉 1억쯤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교들을 다 시키면서 네, 네. 120만 원이면 상교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120만 원이면 로봇 가격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퍼레이션 비용은 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열광할 수밖에 없죠. 생산성 자체가 지금 올라가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열광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저걸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했거든요.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네. 현대차가 그 부분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다. 만든다. 제조 DNA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제조 DNA가 있다는 이야기는 매스 프로덕트가 가능하다.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저 현대차 로봇하고 중국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차 로봇은 이렇게 밀어도 잘 안 넘어져요. 아, 안 넘어진다. 이게 이제 액츄레이터 같은 아. 그게 모터 기술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로봇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액츄레이터를 비싼 걸 써야 그게 가능한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그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당 가격이 중국산이 훨씬 싼 게 분명히 맞긴 한데 그렇죠. 그만큼 싼 걸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아틀라스 같은 경우 지금은 대당 뭐 2억인가 이렇게 해서 되게 비싼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라 그러는데 그 기능을 네. 액추에이터를 고성능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초소형이 되고, 그러니까 로봇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초소형이지만 고출력이라서 그렇죠. 더 무거운 걸 들 무거워질 수가 수 있고.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의 역할인데 현대차가 대량 생산을 하면 그것들을 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된 거죠. 오늘 모비스가 뭐 그거를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모비스가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부품 업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부품을 만든다,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또 신뢰도 좀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현대모비스 주가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오늘은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여쭤. 오늘은 그 얘기는 안 여쭤보고 네. 있어요. 그 얘기만 해도 또 시간이 또 뭐 한참 갈 네. 테니. 그럼 결국은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 로봇 산업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앞서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네, 언론 보도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죠. 네. 당연히 우리보다 나은 게 있겠죠.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대대적으로 투자도 해왔고 하니까 노하우도 있겠고. 근데 아틀라스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로봇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 좀 짱짱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크기에다가 사실 한 가지가 더 더해지죠. 왜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이 중국보다는 현대차에 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네네네. 우리가 백도 샤오미 폰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 샤오미 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로봇은요. 걸어다니는 스마트폰과 CCTV가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은 절대로 중국 로봇을 저는 안 할 거라 봐요. 네. 왜냐하면 현장에 로봇을 쓰는 순간 기술은 다 빠져나간다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이 보안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에 먼저 그 아틀란스를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좋은 선택이었다로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로봇을 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로봇은 기본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와 예.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그렇죠. 분리시키는 게 안전하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두뇌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픈. 우리는 우리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 예. 거니까. 그래서 파운드리화로 가겠다. 예, 그렇죠. 우리는 하드웨어 만들어줄게. 두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죠. 빅테크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일관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중국은- 엔비디아 쓰고 저 구글 거 쓰고 이렇게. 그렇죠. 중국은 그걸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로봇 생태계는 현대차가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유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뭐 중동도
뭐 심지어는 뭐 남미나 어쨌든 이 로봇은 어쨌든 전 세계로 나중에 다 퍼질 테니 그렇죠. 그 나라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 고민을 하겠죠.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물론 높네요. 제3세계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미국은 괜찮아라는 질문을 뭐 던지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두뇌는 몰라. 두뇌는 너희들이 중국 걸 쓰건 미국 걸 알아서 써. 그래라. 니네들 선택해라. 우리는 TSMC야. 만들어준 데 만들어줄게. 그리고 또 현대차의 강점이 우리나라의 강점이 뭐냐면 이 로봇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부품이 배터리부터 뭐 기계 모든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액추에이터, 뭐 감속, 다 있어야 되잖아요. 모터 다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이게 밸류 체인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밸류 체인을 전 세계에서 다 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우리밖에 우리밖에 없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 세 가지 강점 때문에 앞으로 생태계에서는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시장에서 주가가 막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냥 뭐 이제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되네요. 강점이 뭐고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쪽을 좀 이렇게 일단 포기했다는 표현보다는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던 이유들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택한 거죠. 그런 것도 좀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좀 되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테슬라하고의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은 테슬라 비스름하게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는 테슬라는 클로즈드 그러니까 좀 폐쇄형인데 현대차는 오픈형을 택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오면 종국적으로 이제 이 두 회사가 경쟁사냐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 거냐 로봇을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림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경쟁사가 될 겁니다. 경쟁사 쪽으로 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테슬라는 폐쇄형으로 갔고 네. 현대차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향후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분명한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전 세계 자율주행 방식은 웨이모 방식이 있고 테슬라 방식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웨이모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테슬라 방식은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방식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방식이고 웨이모 방식은 주위 레이더를 깔아서 하는 방식이라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훨씬 안전합니다. 웨이모 방식이. 그 우한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택시가 바로 웨이모 방식이에요. 네. 그 테슬라는 이 웨이모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향후에 적응력은 이게 더 좋을 거야. 적응력. 네. 그러니까 대중화될 방식 이게 더 좋을 거야. 인프라가 조기 비용이 듣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격도 이게 좀 저렴합니다. 그렇죠. 네.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이 테슬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또 테슬라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 송창현 사장이 현대차에서 그 포티도닷컴에서 개발한 게 바로 테슬라 방식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방식은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웨이모 방식은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주행 데이터를 많이 집적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어요. 그 도시에 다 깔면 되니까. 근데 테슬라 방식은 이 AI 그러니까 카메라와 AI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상대방을 찍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현대차는 아직 그게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도저히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없으니 쿠다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옴니버스 같은 형태의 OS를 만들어서 전 세계 완성차 테슬라 방식을 선택했지만 경쟁하고 싶은 차들은 다 들어와. 그래서 알파마요를 만들어서 쿠다처럼 만들어서 그 OS에다가 주행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다 공유해 줄게. 그렇게 된다. 공유라는 말이면 그 엔비디아가 그걸 공유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벤치랑 시작을 해서 이번에 CES에 한 거잖아요. 그럼 벤치화해서 했던 데이터들도 현대자동차가 좀 그렇죠.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파마요를 그 OS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놨던 그 소위 말하는 주행 데이터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단축시킬 수 있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그 자율주행차도 그 방식을 선택하고 엔비디아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현대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피지컬 AI를 하려면. 왜냐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부른 거니까. 제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로봇도 똑같이 로봇은 그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OS를 깔아놨잖아요. 맞습니다. 옴니버스라는 OS를 깔아놓고 로봇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이 AI와
카메라의 결합이거든요. 똑같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축적된 데이터. 네. 제조 기술 노하우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또 산업마다 다르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일 테니까 들어와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테슬라의 폐쇄형과 옵티머스 그 현대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누가 승리할 것인가?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향후의 장이 더 높다고 그렇죠. 봅니다. 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과거의 전례도 보면 폐쇄형으로 갔던 데가 요즘에 애플이 조금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시원찮은 게 역시 이제 그 폐쇄형이냐 오픈형이냐의 그 선택을 했던 차이가 그에서 비롯됐다라는 해석들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서 2명의 인재를 영입했잖아요. 네. 한 사람은 엔비디아 출신과 한 사람은 테슬라 테슬라 출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죠. 테슬라를 영입했으면 테슬라하고 협업하거나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테슬라 방식을 써대 폐쇄형으로 가지 않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시간이 좀 길진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대차 이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덩어리만 만들게, 몸체만 만들게, 그냥 머리는 다 너네들. 이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현대차가 그렇다고 테슬라처럼 AI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없고요. 짧은 기간에 더더군다나. 그리고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3위이기 때문에 그 이 전체 플랫폼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차가 가장 큰 강점은 제조를 잘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네, 그거야 뭐. 저는 그 강점을 최대화시키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그러니까 로봇계의 TSMC처럼 플레이하는 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고 네. 그걸로도 충분히 저는 현재의 주가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난 14일까지 못 믿겠지만 PBR이 1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이렇게 바뀝니까? 네, 지금도 PBR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쌓아놓은 힘이겠죠. 네, 오늘 박종훈 대표님과 말씀 나눠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